2022년 4월 1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141편입니다. 142편이군요. 망가다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고요. 오늘도 정다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큰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목소리가 큰 걸 감안해서 녹음할 때 마이크를 멀리 놓고 녹음을 하니까 네. 소리가 되게 울리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두고 최대한 목소리를 차분하게 하고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또 몰라 이러다가 언제 또 하이톤으로 나름의 하이톤으로 나오게 될지 여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난주랑 목소리가 좀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정다민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어김없이 학교를 갔고 근데 네. 이제 교수님이고 학생들이고 다 코로나에 많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랑 비교했을 때 비대면으로 진행한 수업들이 좀 많아서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크게 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3차까지 맞으셨죠? 네, 저는 맞은 지 좀 됐어요. 3차 맞아야 되는데 나 아직 3차도 아직 안 맞았어. 2차까지만 맞고 2차 왠지 그때 원래 코로나가 2차까지 백신 맞으면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2차 맞고 나니까 이거 이제 됐다 이런 생각 드니까 그 다음에 3차 맞으라고 하니까 또 잘 안 가지게 되더라고. 업무가 있어서. 빨리 3차까지 맞아야 오미크론 맞으세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예방이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가 굉장히 좀 바빴는데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이 만화 클래식을 진행하고 있는 사이드비라는 회사죠. 저희가 만드는 사이드비라는 회사가 작년 10월부터 이제 공주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학부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좀 진행했어요. 그래서 학부에서는 이론 수업을 많이 배우잖아요. 이론을 배우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실습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없어서 여기 국립공주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학부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화과가 탄생했던 곳이에요. 그런 1990년도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생겼네요. 1980년대에 한국에서 만화책을 남산에서 불태우던 시절에 그 시절에 용기를 내서 만들어내진 학과, 국립학과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공주대랑 해서 공주대 이 학부 마스코트 이름이 몽치라고 있어요. 고슴도치 모양하고 있는 몽치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 이름을 따서 몽치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과 이제 거기 계시는 권혁주 교수님 수업이랑 연계를 해서 이제 프로젝트로 단편 만화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포스타입에 오늘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사이드비가 이제 독립만화 얘기도 하지만 학생들이랑 다양한 단편 만화 이런 것들 작업해보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할 건데 학교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첫 프로젝트이자 앞으로 계속 쭉 했으면 할 파트너로 공주대를 서로 선택했죠.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거를 지금 포스타입 올라가면 9명의 학생들의 만화를 한번 보실 수 있어요. 단편 만화를. 그래서 혹시나 그리고 이 편이 올라가고 이 다음 망가다가 올라가고 그 다음 편으로 이 공주대 학생들이랑 인터뷰한 내용이 이제 팟캐스트에 올라갈 거예요.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포스타입 가셔서 몽치 프로젝트 혹은 몽치라고 검색하면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근황을 길게 얘기했는데 이번 주엔 좀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보셨나요 혹시? 저 못 봤어요.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댓글이 좀 4개나 달렸는데 어머. 하나는 이제 우리가 했던 내용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 대한 얘기고 나머지는 다른 얘기라서 다른 거는 제가 읽도록 하고 조조의 기묘한 모험 관련된 제가 리플은 읽겠습니다. 다빈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리플레이구님이 저번 주에도 남겨주셨는데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 대한 얘기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조 시리즈는 옛날부터 게임화가 꾸준히 되던 것 같습니다. 아마 플레이스테이션 1인지 2인지 옛날에 이제 친구가 오브의 내용이 게임화된 것을 플레이를 했는데 스토리 중에 거울 속에서 싸우는 스탠드가 나왔다고 그러면서 좌우의 조종이 반대가 돼서 왼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해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조종을 해야 돼가지고 그게 잘 안 돼서 몇 번이고 죽게 돼서 이제 게임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생해서 좌와 우를 반대로 이제 입력하는데 익숙해지는데
훈련을 해서 그 스토리를 진행을 하게 되었더니 이제는 그 반대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또 똑바로 하는 게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도 원작이 기묘하니까 게임도 그거 따라서 기묘해지는구나 라고 생각나는 일화였다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진짜 기묘하네. 조조스럽다 정말. 게임마저도. 네. 이번에도 또 게임 나오잖아요.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류의 원래 게임에서.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플레이스테이션하고 스위치용으로 또 나온다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번 주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 이제 댓글이 달린 게 있어요. 그 네. 116편, 117편이었죠. 한상정 만화연구가님, 인천대학교 교수님이신데, 만화학의 재구성이라는 책을 내셨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모셔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댓글이 이렇게 두 개 달렸습니다. 아이디는 IIIOJ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교수님의 삶의 일부분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프랑스 만화에 대한 이야기도 만화를 소비하는 방식도 이렇게나 다르구나 하고 신기하게 들었습니다. 라는 댓글 하나 남겨주셨고, 그리고 만화학이라는 게 뭘까 하여 에피소드를 듣기 시작했는데 좋은 내용과 책에 관심이 가네요. 용어의 정리를 한다는 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만화학이라는 우리가 만화에 대해서 학문으로서 연구를 할 때 서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나 어떤 용어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고 혼재돼 있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데 한국에는 없는 개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카툰이나 코믹스나 그래픽 노블 이런 것들이 다 외국에는 다르게 분류되어 있는데 한국에는 그냥 만화거든요. 네. 그게 아마 그쪽에서는 개발될 때마다 용어가 붙었는데 그것들이 한꺼번에 수입되다 보니까 우리한테 그냥 만화라고 돼서 용어가 좀 제대로 뭔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만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미학탐구에 관련된 댓글이라서 그때 방송 만들 때 그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관련해서 글들 계속 많이 읽어드리니까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관련해서 궁금한 거, 만화 관련해서 궁금한 거 올려주셔도 저희가 대답을 해드리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저희가 준비한 만화는 세이타 호리오의 골든 골드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있었던 제6회 성수동 만화 사교 클럽을 진행할 때 이제 다빈님이 들고 오셨던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빈님이 이 작품을 저희한테 영업하는 내용을 듣다가 이거 만화 클래식에서 한번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들고 오게 됐는데요. 그렇게 준비하게 된 이제 세이타 호리오의 골든 골드라는 작품, 다비님께서 이 작품의 네. 작가와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든 골드는 네. 복의 신이라는 전설이 있는 네이지마라는 섬에 사는 하야사카라는 아이가 그 복의 신하고 닮은 조각상을 우연히 주어서 거기에 소원을 빌면서부터 그 섬에 일어나는 기묘한 일들을 주제로 한 작품이고요. 이번에도 기묘합니까? 네, 조금 약간 결이 다르지만 결이 다른 기묘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소원의 일단 그 하야사카가 빈 소원의 내용은 얘가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오이카와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애니메이트 이사 가는 쪽에 엄청 큰 애니메이트가 있어서 자기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하야사카는 그 오이카와의 전학을 막을 수 있는 커다란 애니메이트가 이 섬에 세워졌으면 한다고 소원을 빌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 애니메이트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애니메이션 관련된 용품, 굿즈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판매하는 그런 마트 같은 곳이 한 3층 정도 되는 엄청 큰 곳을 애니메이트라고 합니다. 일본에 있어요, 가보면. 네. 네. 한국에도 있는데 일본이랑 진짜? 네, 한국에 애니메이트 있어요. 어디? 홍대 그 AK몰인가? 거기에 있고. 본 것 같아. 지하로 내려가는데. 아니요, 그거 엄청 최고층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그러면 거기 북새통에 옮겨갔다는 거기? 네, 맞아요. 북새통이 거기에 붙어 있고. 근데 한국 애니메이트는 아무래도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 규모가 엄청 작긴 한데, 일단 들어와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니메이트 네. 일본 가서 한번 갔다가 진짜 교수님 카드 뺏을 뻔했어. 교수님 카드 좀 빌렸어. 근데 그 교수님도 덕후라서 이거 다 쓰레기 다 들고 가봤자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런 공간을 이제 애니메이트라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세워졌으면 한다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을 보계신 조각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보계신이 이제 조각상이었는데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보계신이 움직이면서 어떤 위화감도 없이 하야사카라는 친구의 주변 생활에 스며들어요. 그리고 이제 보계신인데 약간 사람을 홀려서 욕망을 부추기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에게 홀린 사람들이 점점 네이지마라는 섬을 부흥시키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재화를 두고 이제 다투기 시작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 작품 특유의 아까 말했던 기묘한 느낌이 잘 전해지지 않는데 진짜 이상하고 긴장감 있고 약간 무서운 코드도 있게 진행되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개는 사실 아까 말했던 보계신 조각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욕망이 부추겨지는 과정이 나온 뒤로 막 크게 드라마틱한 전개는 아닌데 조금씩 어떤 위화감을 조성해 가고 사람들을 홀려가고 섬을 부흥시키겠다는 계획을 엄청 불려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걸 저지하려는 무리도 물론 있을 테니까 그 무리들을 제거해 가기도 하면서 어떤 긴장감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한 일 자체는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 섬에 사는 주민들 사이에 막 퍼지지 않고 사람들의 반응도 이미 홀렸으니까 크게 놀라는 것보다는 약간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라서 약간 드라마틱한 것보다는 조금씩 이상해진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완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작품을 딱 펼치면 에도시대 무사 같은 사람이 바닷가에서 나와가지고 네. 거기에 널브러진 보계신 얼굴을 한 시체들이 있어요. 그 사이로 등장해서 하나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바로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아까 말했던 그 애니메이트의 웅장한 풍경이 나오거든요. 일본 애니메이트에 엄청 복잡하고 뭐가 많은 그 풍경이 나오는데 일단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때의 갭이 되게 좋더라고요. 처음부터. 왜? 에도시대 무사 나오다가 갑자기 애니메이트 나오면 뭔 얘기 하는 거지? 하면서 약간 역시 다빈님은 뭔가 기묘하고 생뚱맞고 뭐 이런 거 생뚱맞아서 그런 거 좋아하는 그래서 제가 뭐 놓친 게 있나 하고 다시 보게 되고 이상하다 하고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뒷내용을 조금씩 읽으니까 처음에 보여준 그 에도시대 무사가 나온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하고 또 이 욕망이 부추겨진 네이지마라는 지역의 결말을 어느 정도 미리 보여주는구나 싶었는데, 근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되게 궁금한 만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성수동 만화 사교 클럽에도 갖고 왔고, 이번에도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내용을 정리하면, 네이지마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이제 여자 중학생과 남학생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친구들이 주말만 되면 애니메이트라는 곳에 가서 이제 덕질을 하고 섬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이제 평소의 삶인 거지. 평소의 생활인 건데, 이 남자애가 갑자기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더 커다란 애니메이터가 있는 오이카와? 맞나? 오이카와, 네. 네, 거기로 가게 됐다고 하는 거지, 남자애가. 그래서 여자애가, 그러면 나 혼자 어떻게 해? 라고 하다가,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평소처럼 이제 섬 바위 같은 데 가서 뭐 조개 줍고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보계신이라고 하는 이 석상, 엄청 말라 비틀어져 있는 석상을 발견하게 되고 그거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서 그 당시에 자기가 고민하고 있던 이 남자애가 이 섬에서 이사를 안 가고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우리 섬에도 커다란 애니메이트가 생기게 해주세요라고 빌었는데 갑자기 이 보계신이 벌떡 일어나더니 쫓아와. 이 여자 중학생을 막 쫓아오면서. 그 장면 무서워요. 진짜 기묘하게 쫓아와요. 표정도, 보계신은 항상 웃고 있잖아요. 네. 그런 웃는 표정으로 막 쫓아오면서 결국에는 이 여자 주인공의 집까지 들어오는데 이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전혀 위화감 없이 이 보계신을 받아들여. 그래서 근데 이 보계신이
이 여자 주인공인 하야사카, 이름이 너무 어려워. 하야사카의 소원을 들어주는 방식이 뭐냐면, 이 하야사카의 주변 사람들의 욕망과 욕구를 부추겨서 그 사람들이 막 그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오만 짓거리를 다 하면서 이 하야사카의 소원이 점점 한 단계씩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야, 이 보게 신이.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보게 신은 이 하야사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 거기 때문에 이 하야사카가 자기를 떠나거나 버려지면 안 돼.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치를 발휘해서 주변 할머니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의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막 부추겨서 하야사카가 원하는 것처럼 애니메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더 크게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부추기는데 하야사카는 점점 보다가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데까지가 이제 사건의 내용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보게 신이란 동상이 원래는 이 보게 신이란 그 동상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저 몰랐어요. 저 아예 이게 진짜요? 실제로 있는 건지도 몰랐고, 저 사실 종교를 따지자면 기독교인이라서 이거를 이게 사찰 보고 근데 검색해봤어요. 기독교인이라도 무슨 여행 겸해서 사찰 같은 데 가보잖아요. 뭐 절은 하지 않더라도. 아닌가? 안 가요. 그래요? 안 가요. 그냥 뭐 왜냐면 사찰이 이제 자연 숲이 울창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한번 가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원래 사찰 같은 데 가면 기념품 팔고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 아니면 이제 뭐 유명한 관광지에 기념품 팔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상 크게 동상 같은 거, 그런 거 놔두고 이게 재물의 신이라고 해서 그걸 판매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국에도 사찰 같은 데 가면 이런 복의 신이라고 해서 스님인데 굉장히 얘랑 똑같이 생겼어. 얘랑 똑같이 생긴 스님인데 배에 이렇게 엄청 배 부르게 밥 많이 먹은 배 있잖아요. 볼록하게 그렇게 하고 술병 들고 이렇게 하는, 웃으면서 이렇게 반쯤 기대서 술 먹고 있는 이런 동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이번에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일본에는 칠복신이라는 7명의 복의 신이 있다고 해요. 이게 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지만, 그래서 근데 여기 칠복신 중에 한 명이 지금 우리 이 골드에 나오는 앤데, 걔가 모티브가 되는데, 이 사람이 원래 실존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실종했던 선승이라고 하는데, 포대화상, 그냥 검색했을 때 포대화상 검색하면은 우리 골든고드에 나오는 애랑 똑같은 사람이 나와. 진짜? 그 표정 그대로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을 유래로 만들어진 그 보게 신이 이름이 호테이라고 하는 칠복신 중에 한 명인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땐 그 호테이라는 신이 지금 이 골든고드에 등장하는 이 신의 모티브예요. 지금 보고 계시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 절에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불자는 아닌데, 그 절에 가면 이제 다 숲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기도 되게 맑고 조용하고 생각 정리하기 좋고 이래서 절 같은 데 가는 거 좋아하는데, 여기 기념품 파는 데 보면 이렇게 포대화상의 얼굴 그때마다 자주 봤어서 저는 그 얼굴 볼 때마다 별로 그렇게 무섭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 만화를 보니까 이 작가는 그 사람이 계속 웃고만 있으면 그 안에서 되게 무서움이 느껴지잖아. 그런 걸 내가 보기에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얻은 것 같아. 아이디어를, 그 불상을 보면서. 그래서 이 작품을 그런 거에서 아이디어 얻어서 이 작품을 만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면서. 지금 포대화상을 방금 쳐봤는데. 똑같죠? 조금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약간 덜 무섭게 생겼는데, 아니,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잖아. 배가 볼록하고, 귀가. 그건 맞지. 뛰쳐나오고, 그리고 웃고 있고, 똑같은데? 근데 만화를 보면 뭔가, 그리고. 이 만화에 나오는 얘가 뭐지? 보게 신과는 좀 일부러 기묘한 느낌이 맞아요. 들게 이렇게 그리긴 했죠. 네, 그래서, 만화로 보니까 얘가 사람 움직이니까 역시 훨씬 무섭군,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섬 사람들은 사실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잖아요. 왜냐면 얘가 이제, 이 보게 신이 그 네이지마 토바기, 얘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계속 자란 사람들한테는 보게 신으로 안 보이고 약간 키 작은 아저씨 모습으로 보이는데, 하야사카는 사실 그 네이지마 토바기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등교 거부를 해서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이 섬으로 전학을 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외지인이라서 이 하야사카가 보게신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건상의 모습으로. 그래서 작품 속에서 이 신이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에 진짜 엄청 놀라는 사람은 하야사카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고 감지를 할 수 있는 것도 하야사카밖에 없고, 근데 조금 더 있긴 하거든요. 혼자면 아무래도 고립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야사카를 비롯해서 약간 취재하러 온 소설가나 그런 외지인들이 이 섬에서 일어나는 위화감을 감지하고 거기 막 놀라고 보게신이 진짜 이상하다는 걸 깨달은 뒤로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데, 사실 재미있는 점은 이 보게신이 만화를 통틀어서 제일 큰 복을 주는 사람은 사실 주인공인 하야사카잖아요. 맞아.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있어. 네, 진짜 해주고 있고 하야사카 덕분에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정말 애니메이트를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네이지마를 부흥시키려는 목적이 이 신의 목적인 것 같은데, 근데 정작 소원의 장본인인 하야사카는 아, 내가 왜 그런 소원을 빌었을까, 무책임하게 빌었을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 지점이 되게 아이러니해 보여서 재미있었고, 역시 대가 없는 소원이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이제 이게 4권까지 나와 있잖아요. 네. 이북이 4권까지 나온 거죠? 종이책도 4권까지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아, 한 번에 나왔나 보다, 그럼 4권까지. 근데 이게 이 4권까지 전개를 보면 주인공인 하야사카. 이름 너무 어려워. 그냥 여중생 하면 안 되나? 여중생. 여자 주인공이, 이제, 어쨌든 얘가 빌었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빌드업 과정에 있는 거잖아. 네네. 그래서 막 할머니를 부추겨서 마켓을 또 열게 하고 마켓을 확장하게 하고 막 서점을 만든다 하는 등 막 이러면서 점점 확장하면서, 근데 그걸 확장하다 보니까 상권이란 게 있으니까 다른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내용이 나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소원 같은 거 좀 안 빌거든요. 다빈님은 소원 같은 거 잘 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으시지. 아, 올해 안에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냥 무탈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그냥 바람 섞인 거니까, 그 정도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소원 많이 비시나요? 저는 저에 관련해서는 별로 안 비는 것 같고, 막 그죠? 주변인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소소하게 비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소원 같은 거 정말 안 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다. 신이 있다면 좀 건강하게는 해주세요. 이런 거는 그냥 비는데, 그거 말고는 뭔가 저는 그러니까 항상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말도 저는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면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에 무한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도 분명 한정돼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그래서 누군가가 그 복을 많이 받아가면 남이 못 받아갈 만한 복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항상 나쁜 일과 좋은 일이 생겼다, 이런 것들이 반복하는 건데, 뭔가 이렇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가, 뭐랄까, 남의 복도 다 뺏어가서 받으세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그냥 저는 한 해 적당히 복이 있다면 한 해 서로 적당히 받으면서 지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관점으로 항상 살거든요, 평소에. 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의 시인의 관점에서 이 골든골드란 작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야. 그렇겠다. 그리고 그래서 다빈님이 성수도 만화 사교 클럽에서 이 작품 얘기했을 때 흥미가 갔던 이유가 그거예요. 끝나자마자 바로 이거 합시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작품에 보면은 이 여중생이 원하는 네네. 주인공. 하야사카 못 읽겠어. 그 하야사카라는 이름이 계속 기억이 안 나. 주인공으로 합시다. 네, 여자 주인공이 원하는 것이 이제 자기 섬에 네이지마라는 섬에 애니메이트가 생겼으면 하겠다는 거고, 그걸 위해서 이 보게신이 그걸 지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이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복을 끌어 모아서 그거 하나를 위해서 다 쓰고 있다는 느낌이 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가 없는 소원에는 없다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뭔가, 근데 그걸 들어주는 과정에서 섬이 조금씩 다 피폐해지잖아. 네. 피폐해지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하필이면 1권이 시작할 때 에도 시대 때 보여주던 그림들 있잖아, 이미지들. 다 죽은 거. 다 보게신과 똑같은 표정을 한 상태로 죽어 있는 거. 그게 뭐겠어? 보게신이 줬던 복의 최대치까지 다들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다 죽었다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결말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맞아요. 그리고 이 주인공이 그 결말을, 여자 주인공인 여중생 얘가 그 결말을 막기 위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키를 들고 있는 게 아닐까? 그냥 그때 한 명만 살아남았군, 이렇게 한 명만 없군 이랬잖아요. 네. 그 한 명의 후손일 수도 있어, 얘가. 하야사카가? 네. 뭐 그런 식으로라든지, 뭐 잘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보면서. 이 복을 들어주기 위해서 섬 전체가 피폐해지는 걸 보면서, 같은 생각, 역시 대가 없는 소원이라는 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맨 처음에 에도 시대를 보여줬으니까, 저희가 대충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결말은. 근데도. 근데 결말을 다르게 하겠지. 네, 그쵸. 근데 대충 그런 거를, 이렇게 가겠구나를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저는 보면서 되게 무서웠고, 같이 약간 돌려본 친구들이 있거든요. 같이 본 친구들이 있는데, 한 친구는 자기 너무 무서워서 할머니가 그 보계신 얼굴로 변했을 때 하차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이제 그렇게 무서운 느낌을 주는 게, 이 캐릭터들하고 걔네가 치는 대사가 되게 현실감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일단 우리의 주인공 하야사카는 일단 그 나이에 가지고 있을 법한 미숙함이나 걱정을 품고 있고, 그리고 그 스토리 중간에 이 하야사카가 네이지마 밖을 가면 보계신의 세력이 약해져서 다 해결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하야사카가 오이카와가 걱정돼서 섬을 안 떠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상황에서 하야사카가 어른이었다면 아마 섬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장면을 보고 하야사카가 되게 그 나이 때의 미숙함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고, 또 어른은 되게 어른다운 욕심, 욕망하고 그에 맞는 상가 얘기할 때 그에 맞는 해결 방식을 되게 많이 보여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주인공이 혼자서는 이 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깊이 관여를 할 수 없고, 작가도 그거를 알아서인지 주인공 주변에 약간 타지에서 온 어른들을 배치해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 한 명 한 명에게 다 현실감이 있고, 이 설정은 SF지만 사건의 흐름은 완전 현실 논리에 뿌리를 두고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지 읽는 사람이 이 만화를 볼 때 심리적 거리감이 SF 치고는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서 더 긴장감이 느껴지고 더 기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여자 주인공 있잖아요. 네, 하야사카. 이름 뭐였어? 하여튼 이게. 근데 혹시 에스파라는 그룹 알아요? 네. 약간 윈터 닮지 않았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헤어스타일은 안 닮았는데. 근데 코랑 눈 주변의 표정 이런 거, 약간 에스파의 윈터랑, 그 가수분이, 그 아이돌 분이 나올 수 있는 표정 있잖아. 네.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 전 들긴 했거든요.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좀 비슷해, 느낌이. 하여튼, 여담이고. 근데, 뭐랄까, 이게 복의 신이, 이 동상이, 네. 인간이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막 할 수 있는, 마음대로 막 뿜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거를 이 복의 신이 얘는 하루 종일 웃고 있으니까, 웃고 있잖아요, 계속. 기분 나쁘게. 근데 저는 이게 막 기묘하거나 막 이렇게 기분 나쁘거나 소설치게 놀라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웃으면서 보고 있는데, 이게, 뭐랄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결국에는 이 친구가 자기를 살려낸 사람의 복을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모아서 가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외지 사람들 있잖아. 네. 왠지 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그러니까 해프닝처럼 무마되면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윈터 닮은 여자 주인공, 네. 이 친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으로 결말은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죽는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는 좀 안 갈 것 같고, 왜냐면 작품 보면서 이 작가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잔인할 수 있거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더 소스라치게 놀라게 할 수 있는 장면, 그리고 이 주인공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때마다 좀 그거를 딱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톤의 매너를 약간 완전 성인들을 위한 그 성인들이 봤을 때, 으악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안 치닫게 만들고,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면서 결국에는 이 보계신이 결국엔 보계신도 뭔가 자기의 변명을 거리가 있는 것처럼 나중에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4권까지 보는데 전 재밌더라고요. 재밌게는 보고 재밌어요. 있습니다. 저는 보계신이 막 변명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스토리가 뭐 지금보다 더 안 좋게 갈 것 같은데 성인수 작가님이 말하신 것처럼 막 성인이 봐도 으악 할 정도의 약간 그런 끔찍함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작품 되게 재밌는데 되게 다양한 사람의 시점이 교차되어 제시가 되잖아요. 네. 뭐 주인공 시점일 때도 있고 외지에서 온 소설가일 때도 있고 그 그치. 사건에서 엄청 중요하게 나온 경찰일 때도 있고 형사. 네 하야사카의 엄마일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인물들의 각자의 사정하고 각자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이 섬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사건에 대응하는 각자의 판단이 되게 교차가 되면서 독자한테 이 섬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레이어가 되게 중첩돼서 이야기의 밀도가 일단 되게 높다는 느낌이고 근데 이제 그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나서 느낀 생각이 사실 보계신이 부축이긴 했지만 욕망이라는 거는 이제 누구한테나 있고 진짜 보계신은 와서 그거를 확장이라고 해야 되나? 부풀리는 역할만 맡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사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던 오이카와가 보계신의 입안에 들어갔던 물건을 가지고 가서 홀리는 바람에 그걸 좋아하는 마음을 잃고 섬에 남는 쪽으로 마음을 바꿔먹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그 사건에서 나온 형사만 봐도 그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계신한테 기꺼이 가담하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건 이후로는 이제 보계신에 홀리는 능력이 누구한테 제대로 작용을 하든 말든 이제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그 소문 때문에 이제 찾아온 사람들의 기존의 욕망이 그 보계신을 더 강력하게 만들 것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사건에 그 할아버지 나오잖아요. 복이 되게 있었다가 잃어버렸다고 한 할아버지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뒷내용이 어떻게 나올지가 되게 궁금하긴 해요. 듣고 보니까 약간 그렇다. 초반에만 얘가 빌드업 해주고 여기가 네. 좀 된다 싶으면 사람들 쫙 몰려와서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도 얘는 계속 그 기본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욕망이 있다는 건 사람이 부지런해진다는 소리고 부지런해지면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 상황만 만들면 놓고 얘가 계속 이렇게 동상으로서 웃고만 있으면 그 화면도 진짜 기묘하겠다.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도. 약간 그 예전에 영화 중에 그 뭐지? 킹스맨 보셨어요? 네, 봤어요. 거기 보면 이제 다들 뭐 귀에 이상한 삥 소리 나면 돌아가지고 막 단체로 싸우잖아. 네. 약간 그런 느낌? 싸움만 딱 싸우게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있는 그러면서 이 보계신은 속으로 이건 내가 원했던 모습은 아닌데 왜 싸우지? 그러고 있는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게 막 엄청 길게 갈 것 같지는 않고 한 10권, 11권, 12권 한 요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요? 지금 일본에서 몇 권까지 나왔지? 9권까지 나왔나 10권까지 나왔나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친구가 반응을 찾아봤는데 9권까지 가도 사건이 막 그렇게 진행이 되는 느낌은 아니래가지고 원서를 사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나? 고민을 살짝 했었어요. 궁금해서. 친구가 일본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지? 아, 그거는 읽은 게 아니고 웹사이트에서 그걸 확인했대요. 반응, 리뷰한 거를. 아, 그런 친구도 있어요? 네. 정말 덕력이 높으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9권까지 그 내용 찾아보고 그랬으면 이 호리오 세이타라는 작가. 네. 이 작가는 혹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알아보셨나요? 작가도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저도 이 작품으로 처음 알게 된 작가인데 작품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일단 이 골든골드라는 작품이 두 번째 연재작이고 이거 연재 전에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째깍째깍이라는 작품을 연재했어요. 찾아보니까 한국엔 정발 안 됐죠? 아니요, 됐어요. 됐는데 이북이 진짜요? 없어요. 이북이 안 나왔고 찾아보니까 판매 부수가 높지는 않은데 이 만화하는 동동업계 종사자들이 진짜 재밌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작품인 것 같았어요. 근데 원래 데뷔한 거는 96년에 했더라고요. 96년에 하고
데뷔하고 10년 넘게 만화를 안 그리다가 이 째깍째깍이라는 만화를 연재하기 시작한 거래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네, 진짜 특이한 것 같고 지금 연재 중인 이 골든골드라는 작품도 4권까지 봤을 때 확실히 그 다른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확실히 잘 그리는 작가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기회 되면 째깍째깍을 종이책으로 사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면 나도 좀 빌려줘. 제가 사이드비 들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특이하네. 10년 동안 안 그렸다가 또 네. 그린다고? 10년 동안 다른 작업을 했겠지 그럼. 네, 그런 건 그럴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림을 안 그렸는데 이 정도인 거는 말이 안 되고. 네, 말이 안 돼요. 그 사이에 뭐 다른 유의 성인 만화를 했던가 뭔가 다른 작품 만화를 했었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9권까지 나왔는데 별로 그렇게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스토리가 그렇게 스토리 전개가 되지 않으면 뭔가 지지부진해질 것 같은 만화인데 9권까지 아무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거 계속 챙겨 보실 건가요? 네, 저는 이 결말만큼이나 결말까지 가는 과정에서 대체 4권까지 봤는데 9권까지 이제 5권 사이에 뭘 하길래 별로 별일이 없다 이런 내 얘기가 나오는 건지 궁금해서 계속 보게 될 것 같고 저는 원래 장편 만화가 진짜 100권 이상 넘어가지 않는 이상 하차를 잘 안 하는 편이라서 조조도 보시는 분이 네, 그쵸. 그리고 워낙 작품 퀄리티가 좋아서 이 다음에 진행되는 내용도 계속 재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살짝 되네요. 근데 이 작품이 이제 보다 보면 좀 뭐랄까 인상적인 장면들 진짜 모든 작품이 그렇지만 네. 뭔가 딱 봤을 때 인상적인 장면 혹시 기억에 남아있는 장면이 있어요? 되게 많은데 약간 보계신 관련해서 이상한 장면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할머니의 얼굴이 보계신으로 처음 바뀌어 보이던 장면. 근데 보계신이 표정이 딱 한 가지잖아요. 맞아, 그냥 웃고 있지. 그냥 그 약간 이상하게 해벌레한 얼굴이 계속 고정되어 있는데 이런 표정으로 그냥 이렇게 웃고 있지. 네. 네, 그 얼굴이 처음 할머니한테서 그 얼굴이 보였을 때 그게 진짜 충격적인 이미지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보계신이 하고 있는 얼굴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 동상이나 지금 아까 찾아봤을 때 그 선승 표정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일반 사람들한테 평소에 잘 안 나오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동상인 모습으로 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그냥 아예 좀 뭐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표정인데 이게 살아있는 생명 얼굴에다 갑자기 딱 들어가면은 되게 뭔가 좀 기묘하고 뭔가 오싹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감정도 좀 신기해서 이게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전 모르겠긴 한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계신 얼굴로 변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잖아. 네. 처음보다 뒤에 갈수록 점점 반복적으로 나와요. 네. 그런 거 나올 때 저도 좀 오싹한 느낌이 들긴 했었고, 그리고 저는 약간 뭔가 목 뒤가 찌릿하면서, 내가 좀 제일 싫어하는 장면 중 하나였던 건데, 얘가 보계신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소원 들어주다가, 빌드업 하다가, 이 여중생이,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꺼지라면서 막 쇠파이프로 때리잖아. 그래서 막, 안 맞아 죽으려고 막 도망갔다가, 이제 집 안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있는데, 얘가 눈에 보이는 큰 못으로 있으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보이니까, 이 여중생한테 또 걸리니까, 그래서 뭔가, 이 집에 다 이렇게 조그만한 동상들로 다 만들어서 흩어져 있잖아. 근데 이 여중생이 그 병기를 딱 들었을 때, 그 병기 뚜껑 밑에 다 달라붙은 그거 진짜 징그러웠어요. 애벌레 알찬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하면서 딱 그 장면 조금 뭔가 찌릿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장면 너무 싫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장면은 전 좀 인상적이었고 나머지는 약간 이 보계신이라는 컨셉으로 만화를 그린 게 있나 생각해봤을 때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 저도 못 봤어요. 일본 만화 중에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보계신이란 동상을 이 사람이 평소에 봤을 거야, 내가 봤을 땐. 근데 이 동상이 가지고 있는 표정을 계속 쳐다봤을 때 본인이 느꼈던 어떤 공포?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계신이라고 부르면서 막 빌고 소원 빌고 기도하고 이랬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 보계신의 입장에서의 감정이입해서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거를 실제로 들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관점을 두고 이 작품을 만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지점에서 이 보게의 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작품 뒤에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작가가 어떤 감정 상태로 이 보게의 신을 구상했고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라도 전 결말을 좀 챙겨보고 싶어. 근데 중간에 뭐 별일 안 일어난다고 하니까 쭉 이렇게 뛰어넘고 결국으로 마지막 편만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쨌든 굳이 소개하지 않았다면 보지 않았겠지만 결말은 궁금해지는 그런 작품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저도 앞으로 이 작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소개했던 타무라 유미의 미스터리라 하지 말지어다. 그거 7권이 나왔더라고요, 2월에. 혹시 보셨어요? 저 안 봤고, 아직 안 봤고, 제가 리디 캘린더를 체크해보니까, 이번 달 중에 이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목소리가 변했어. 아니, 책으로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물 책으로는 먼저 나왔고, 나왔고, 이북이 원래 조금 늦게 나오니까, 이번 4월에 나온대요? 네, 이번에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다 이북으로 사서 봤으니까, 이번에도 리디 통해서 나오면 바로 볼 것 같아요. 제가 사놓을게요. 알겠습니다. 벌써 4월입니다. 올해 계획은 어떻게 무탈 없이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큰 계획은 그래도 잘 가는 것 같은데. 학교를 잘 다니는 건가? 아니요, 시험 공부가 지금 제대로 생각대로 안 되는 듯한 지금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시험까지 3주 정도로 남겨놓은 상태인 것 같은데. 중간고사. 네. 저는 원래 이맘때 3주 전이면 제대로 공부하는 모드로 이제 저를 바꿔놓고 열심히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그게 잘 안 돼서. 만화 클래식 전문인가? 아니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만화를 너무 많이 읽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당분간 이 코너 때 읽는 만화를 빼고 만화 읽는 걸 좀 줄여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시험 치시는 3주까지는 내가 골라올게. 네,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골라오고 그리고 이제 짧은 거 한 권짜리들로 가자. 네. 그렇게 해서 원래 시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그래서 중요하죠. 그렇게 한번 중간고사 치고 나면 다시 이제 다빈님이 골라오는 굳이 소개하지 않았다면 보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재밌는 그런 만화 다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오늘도 다빈님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